자, 페이지 188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이 뭐냐? 헬스의 뭐? 심층 순환. 말 그대로입니다. 깊은 바닷물에 물이 움직이는, 그래서 순환되는 현상의 원리,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해수의 심층 순환은 깊은 해수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고로 표층 해수의 순환은 뭐의 영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 바람이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뭐 이런 바람의 위도에 따라서 지구적 규모의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게 표층 순환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죠. 표층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깊은 바닷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런데 깊은 바닷물, 심층 해수도 순환을 한대. 이유는 뭐 때문이냐? 움직임. 원인은 밀도의 차이 때문이야. 밀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바닷물이 밀도가 크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밀도 큰 바닷물이 있으면 내려가겠지 당연히. 이거를 뭐라 그래? 침강이라고 얘기해. 내려가는 거 침강. 반대로 어떤 바닷물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 용승 또는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고 있겠지만, 나타나 있지만, 해수의 심층 순환은 수평적인 이동이야, 수직적인 이동이야? 뭐예요? 수평적인 이동이야, 수직적인 이동이야? 수직적인 이동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표층 순환은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서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표층 순환은 수평적 흐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층 순환은 수직적 흐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직적 흐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인이 밀도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 해수의 온도와 염분. 온도와 염분. 알겠니? 그래서 정리, 특징. 밀도가 크려면 요거 하나만 정리하자. 이거의 반대가 밀도가 작은 걸 테니까. 밀도가 크려면 온도는 뭐 해야 되고? 낮아야 되겠지. 염분은 뭐 해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갑고 짠 바닷물일수록 밀도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가지 담수의 유입, 뭐 증발량, 강수량 이런 것도 있고, 결빙이냐 해빙 지역이냐에 따라서 염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위도가 저위도에 위치했으면 온도가 뜨거울 거고, 극지방과 같은 고위도 지역의 바다가 있으면 차가운 곳이겠죠. 온도가 차가울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 그리고 교재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로 밀도가 작은 바닷물이 있어요, 밀도가 큰 바닷물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제 덩어리로 그렸단 말이야. 이거를 교재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수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괴. 수괴. 말 뜻은 뭔 뜻이에요? 수괴라는 뜻은 물의 덩어리, 물덩어리라는 뜻이야. 알겠니? 근데 어떤 물덩어리야? 성질이 비슷한 물덩어리.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비슷한 물덩어리를 수괴라고 얘기를 해? 염분과 수온이 비슷해.
비슷하여 결론적으로는 밀도가 비슷한 큰 물덩어리. 이거를 수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수괴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질이 다른 두 수괴가 만나면 물과 물이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섞일 거예요 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섞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봐봐, 심층 순환 자체가 깊은 바닷물의 물의 흐름이잖아. 그러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깊은 바다에서 물이 흘러가는 게 눈에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면 심층 순환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염분과 수온을 측정을 하는 거야. 여러 지역의 염분과 수온을 측정해. 그래서 어떤 지역의 염분과 수온과 다른 지역의 염분과 수온이 비슷하다면 이 물과 이 물은 흘러왔을 것이다. 이동해 왔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예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순환을 연구하는 방법은요. 수개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을 함으로써 걔네들의 이동 방향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관측을 해서 예상을 하게 됨으로써 심층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TS도라고 해서 수온 염분 지도라는 게 있었지. 그치? 다시 한번 보자. X축이 염분, Y축이 수온, 또 다른 Y축이 바닷물의 밀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라고 치자. 아시겠죠? 이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던 거? 이 뭔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 같은 선에 있는 애들은 밀도가 뭐한 놈들이란 얘기야.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얘나 밀도가 다 뭐한 놈들, 같은 놈들.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면 그러니까 A, B, C는 밀도는 같아. 그런데 염분은 누가 가장 커? A, B, C 중에서는 C가 염분이 가장 크겠지. 온도는 누가 가장 차가워? A가 온도가 가장 차가운 거야. 밑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의 등밀도와 얘의 밀도 중에서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Y축에서 여기가 밀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연결된 요 값과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값이라고 할 때 밀도는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프에서. 그래프 보면 나와 있어요. 교재 189페이지 제일 위에 TS도 하나가 또 나와 있죠. 그죠? 또는 180페이지 밑에 또 나와 있고요.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TS도라고 하는 수온 염분 지도 그래프를 봤을 때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니? 자, 여기서 우리가 189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대서양에서의 심층 순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대서양에서의 심층 순환. 대서양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네. 어디 있어?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얘가 북아메리카라고 칩시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가 무슨 바다야?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대서양. 아시겠죠? 여기서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뭐가 있냐? 얼음지대. 여기 뭐가 있어? 그린란드라고 하는 거대한 얼음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뭐가 있어? 이 밑에도 남극 대륙이 있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은 둘 다 극지방이야.
당연히 여기 지역에 있는 바닷물이나 여기 지역에 있는 바닷물은 온도가 어때? 매우 차갑겠지. 그러면 그린란드 쪽이나 남극 대륙 이쪽에 있는 바닷물은 차갑기 때문에 요 지역의 바닷물, 요 지역의 바닷물은 밀도가 큰 바닷물이 만들어질까? 밀도가 작은 바닷물이 만들어질까? 밀도가 큰 바닷물이 만들어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봐. 그래서 교과서에,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왔냐? 남극 대륙의 이쪽 지역의 바다를 웨델해라고 얘기해요. 웨델해. 얘가 웨델해야 이쪽이. 그러니까 남극 대륙의 웨델해. 그 다음에 그린란드 남쪽이라든가 그린란드 여기는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이겠지. 요 동쪽 요 지역의 바다를 노르웨이해. 여기가 유럽이잖아. 여기가 유럽이지. 여기가 유럽인 거 아시죠? 북유럽. 여기가 노르웨이해. 여기가 레브라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정리해서 북대서양 신층수라고 해서 189페이지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 표에서 신층수란의 첫 번째가 남극 저층수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북대서양 신층수라고 있고요. 그 세 번째가 남극 중층수라고 있어요. 여기서 북대서양 신층수를 보세요. 북대서양 신층수에 그린란드 부근의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에서 해수가 뭐한다라고 나와 있어. 해수가 수 킬로미터 깊이까지 해수가 뭐한다? 가라앉는다. 봐. 여기 지역이 레브라도 바다, 레브라도 해. 여기가 노르웨이 해.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나 여기 지역은 또는 남극 대륙의 웨델해는 다 차가운 바닷물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수온이 낮아. 매우 낮아. 그리고 이 지역들은 수온만 낮은 게 아니라 딱 잘못하면 바닷물이 얼겠니? 녹겠니? 얼겠지. 결빙 지역이에요. 결빙이면 바닷물이 어느 지역이면 염분이 높아져? 낮아져? 염분 높아지겠지. 해빙 지역이 얼음이 녹는 게 해빙이야. 그치? 얼음이 녹으면 그게 자체가 담수 유입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결빙 지역은 염분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웨델해라든가 레브라도의 노르웨이 해는 수온도 낮고 결빙 지역이라서 밀도가 뭐한 바닷물이 만들어져? 밀도가 큰 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표시한 이 지역들이 대서양에서 뭐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침강이야, 용승이야? 침강. 밀도가 커서. 여기서 침강을 하게 돼. 알겠니? 그 중에서 제일 밑바닥까지 깊이상으로 가장 밑에까지 침강하는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는 바닷물이 누굴까? 웨델레에서 침강하는 남극. 얘가 뭐야? 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침강해서 만들어진 바닷물이 남극 저층수야. 남극 신층수. 알겠어요? 다른 말로 저층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밑바닥에. 그래서 남극 저층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웨델레 근처에서 만들어진 거야. 얘가 밀도가 가장 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서 침강한 바닷물은 봐봐. 위도상에서 여기서 이제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쯤이 적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서 바닥을 기어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다?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남극 저층수는 침강을 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적도 부근 쪽으로 바닥을 뚫고 쫙 이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거기에 비해서 그린란드 부근에서 레브라도 해라든가 노르웨이 해에서 침강한 바닷물은요.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북대서양? 대서양? 표 봐. 대서양 무슨 수라고 얘기해 있어? 대서양? 표를 보라고. 북대서양 뭐? 신층수. 제가 북대서양 신층수야. 알겠니? 두 번째로 밀도가 큰 바닷물이야.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는 침강을 해서 어디로 와? 얘도 적도 지역 쪽으로 쭉 흘러오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북대서양 심층수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남반구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남극 저충수는 남반구에서 만들어져서 바닥을 끌고 지나가면서 어느 반구 쪽으로 이동해 간다? 북반구 쪽으로 이동해 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단면으로 그리면 단면 그림이 189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단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지구의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현재 얘 그림 그대로 여기가 남극이야. 여기가 뭐야? 북극, 그러니까 그린란드 쪽이라고 치자. 여기가 그린란드. 여기에 대서양이 있어. 이 가운데쯤이 적도가 되겠지. 이 중간에 위도 적도. 그러면 남극 저충수는 남극 심층수는 여기서 가라앉아서 바닥을 타고 이쪽까지 간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렇다고 여기 끝까지 보지 못해. 보통 어디까지 이동한다? 남극 저충수는 위도 북위 30도 지역까지 이동을 한대.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위도 30도 지역이라고 친다면 이 정도까지 이동해 오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 부근에서 만들어진 레브라도 해라든가 노르웨이 해에서 만들어지는 침강된 무슨 물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밑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얘보다는 위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남반구 어디 지역까지? 남이 대략 한 60도 부근까지 이동해 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극 저충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위도 60도 S, 남반구 위도 60도 지역까지 흐른다. 얘는 한 60도 지역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위쪽을 흐르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침강 중에서 일부의 침강은 또 이렇게도 침강되다가 흘러갈 수가 있어. 얘가 뭐야? 얘가 남극 중층수야. 얘가 이름이 뭐예요? 남극 중층수. 얘가 남극 저층수 또는 심층수.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그러는 얘가 이름이 뭐라고? 북대서양 이렇게 된다. 그 단면 그림이 그거야. 알겠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심층순환의 구조고, 심층순환은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얘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표층에서는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야. 심층순환이 잘 일어나야지만 표층순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 일어나게 되는 거야. 물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표층순환이 맞는데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왜? 물 자체가 액체잖아. 액체는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알겠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심층순환이 막혔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표층순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막히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심층순환의 중간에 막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표층순환의 막힘이 자연적으로 유발되게 될 거고요. 우리는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어요. 심층순환이든 표층순환이든 간에 어떤 역할을 담고 있어? 지구의 에너지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해?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해수의 순환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의 이 연결된 순환 때문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에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 공급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막혀. 어떻게 돼요? 에너지 불균형이 심화가 되겠지. 더운 지역은 계속 더워지게 될 거고, 추운 지역은 계속 추워지게 되면서 지구의 연교차는
1년 동안의 온도 변화 차는 매우 극심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거에 최근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대. 그게 바로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야. 소빙하기 중에 하나. 페이지 몇 페이지 보게 되면 나와 있냐? 190페이지. 190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제일 190페이지 제일 밑에 네모 박스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1200년 전, 지구로부터 아니구나. 12,900년 전. 약 지구로부터 10,000년 전. 약 10,000년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작은 빙하기가 도래했다는 뜻이고, 이 빙하기를 이름이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왜 이때 빙하기가 만들어졌을까를 연구했더니만 연구 결과가 그거였어. 이 시기 때 심층순환이 뭐 됐다? 막혔다. 막혔다. 심층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파고들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린란드 지역의 빙하, 얼음이 또는 남극 대륙의 얼음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녹아버렸대. 빙하가 녹았대. 잘 들어봐. 어떤 일이 벌어져? 그린란드나 남극 대륙에 있던 빙하가 녹아. 그러면 이 지역에 담수가 유입이 되겠지. 그러면 이 지역의 바닷물의 밀도는 평상시에 비해서 커져 작아져. 빙하가 녹았다고. 그 시기에. 밀도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침강이 잘 돼, 안 돼? 안 되는 시작이 벌어진 거야. 침강이 안 일어났대. 침강이 안 일어나니까 표층순환도 어떻게 되더래? 막히대. 표층순환이 막혀가지고 에너지의 전달이 잘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극지방이 극도로 추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가 나타난 원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 12,900년 전 지구가 따뜻해져서, 일단 따뜻해져서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아서 북대서양으로 담수가 유입되었다. 그 결과로 북대서양의 염분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감소해서 침강이 약해졌대. 심층순환의 고리가 살짝 막혔다는 뜻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표층순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유럽 지역의 기온이 낮아졌고, 이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춥고 건조한 기후가 당분간 지속되었다. 그게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의 원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됐니? 자, 보자. 그래프 해석 잠깐 다시 한번 보자니. 이런 거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18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보자. 189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그래프는 이런 거예요. TS도에서요. 등 밀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좀 이런 분홍색 표가 있지. 그죠? 요거 잠깐 해석하자. 이 분홍색 표, 요거 잠깐 해석하자.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 여기가 리을이라고 하자. 알겠죠? 어느 지역의 바다의 TS도를 조사했더니만 기역, 지역, 니은, 지각, 디귿, 리을을 조사했다고 쳐요. 그래프 그냥 해서 기역과 니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명해봐라. 일단 기역보다는 니은이 온도는 뭐예요? 니은이 온도가 낮지. 염분은
얘가 염분이에요. 그죠? TS도에서. 얘가 뭐예요? 수온이죠. 수온은 거의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깊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바닷물의 깊이도 뭐한 거야? 깊은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을 비교하면 기역에서 니은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온의 변화, 감소, 염분의 변화. 염분도 이 염분보다 이 염분으로 염분이 어떻게 됐어? 줄어든 거예요. 기역의 염분값보다 니은의 염분값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밀도는 뭐 한 거야? 요 밀도보다 요 밀도가 오른쪽에 있지 밀도는 커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비교했을 때 수온은 낮아졌고 염분도 낮아졌지만 밀도는 뭐 됐다? 증가했다. 그리고 수심은 꽤 많이 깊어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수온과 깊이는 수심은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동안에는 수온이 뭐예요? 거의 유지가 됐지. 근데 염분이 뭐 된 거야? 증가됐단 말이야. 그지? 해석되지? 그리고 밀도는 뭐 했니? 증가한 겁니다. 되셨어요? 디귿에서 리을로 가는 동안에는 수온은 어떻게 됐다? 낮아졌고 염분도 낮아졌고 밀도는 비슷한 거야. 얘가 등밀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그으면 거의 같은 선상의 존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디귿, 리을은 밀도는 뭐하다? 비슷하다. 아시겠죠? 이해됐니? 됐어 안 됐어? 여기에 어떤 수계가 있고 여기에 어떤 수계가 있고 여기에 어떤 수계가 있다고 치자. 얘가 A 수계, 얘가 B 수계, 얘가 C 수계라고 하자. 요거는 별개의 독립된 또 다른 질문이에요. A, B, C 수계가 각각 하나는 남극 저층수, 하나는 남극 중층수, 하나는 북대서양 신층수라고 치자. 셋 중에서 누가 남극 저층수야? A, B, C 중에서. A, B, C 중에서. 응? 간단해. 야,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가장 뭐야 돼? 밀도가 커야지. 제일 밑바닥에 가라앉는 놈인데. 남극 저층. 남극 저층수. 밀도가 가장 뭐야 돼? 커야 되겠지.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밀도가 가장 큰 놈이야? C겠지? C가 남극 저층수야. 북대서양 심층수는 누구겠니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는 B가 돼야 되겠지. 그지? 왜냐면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중에서 밀도로 따졌을 때 누가 밀도가 가장 크고? 남극 저층수. 그 다음이 누구야?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작은 놈이 셋 중에서, 물론 세 놈들이 다 밀도가 크긴 하지만 비교했을 때 남극 중층수가 밀도가 가장 작지. 그러면 밀도만 봤을 때 A가 밀도가 커, B가 밀도가 커. 얘가 등밀도선이라고 그랬잖아. B가 밀도가 큰 거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북대서양 심층수.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됩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심층순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되셨나요? 야, 표층순환은 한 번 순환하는 시간과 심층순환이 여기서 내려와서 갔다가 올라와서 어쨌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 중에서 표층순환이 오래 걸릴까? 심층순환이 오래 걸릴까? 심층순환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참고적으로 심층순환을 한 번 순환하려면 1000년이 걸린대. 대략 1000년 걸린대. 1000년. 알겠지? 그러니까 빠른 흐름은 아니란 뜻이에요. 서서히 흐르는 흐름이다. 대략 1000년 걸린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넘겨! 자.